그리고 여기 6번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이 부분부터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2025년도가 되면서 서울의 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 생계비 기준에 대한 인정 기준을 새롭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도자료와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서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5년도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비가 평균 10만 원 이상씩은 상승된 점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본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생계비로서 또 상승된 점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2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1인 가구 47만 8천 원, 2인 가구 78만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1인 가구 51만 3천 원, 2인 가구 83만 8천 원, 3인 가구 107만 원, 4인 가구 130만 원으로 이제 상승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기준에서 요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올라감으로써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도 이 표와 같이 늘어난 점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지 광역시, 기타 지역 등도 일부 금액씩 다 상승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원래는 공교육비에 한한다 였는데 그 공교육비를 삭제하고 사교육비도 포함을 해서 2024년 기준으로 한도 18만 원까지 인정 한도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동일하게 사교육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 한도 19만 원까지 인정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143만 원이 주어지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교육비는 8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추가로 19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한도는 27만 원까지 자녀 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 1인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졌고, 추가로 더 지출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의료비는 아래 표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다 라고 해서 1인 가구 6만 원, 2인 가구 9만 9천 원, 3인 가구 12만 6천 원, 4인 가구 15만 3천 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월 기본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생계비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번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이 부분부터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초부터 이제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월 200만 원 버는 사람, 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사실 여태까지는 1인 생계비 동일하게 14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다 투입하라, 이제 이렇게 실무가 진행되어 있었고,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생활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동일한 생계비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에 투입해서 다 갚아라 라는 게 사실 불합리하고,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환경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생계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고소득자들은 생계비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하여 기타 생계비를 인정한다. 그래서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될 것이 소명된 경우 기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 생계비 총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 초과하는 등 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설실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그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빼줬는데, 특정 소득 이상 일정의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뭐 경제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생계비를 더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생계비를 뭐 2인 가구, 3인 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채무자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요건하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인지 살펴보니,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5% 정도가 가족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5%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인 자녀는 다시 한번 대입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래서 통계청이 또 조사를 해봤더니,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12.8개월, 대졸 이상은 8.2개월이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취업할 때까지 12.8개월, 1년 정도는 걸리니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논의의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인정 기준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만 21세 미만,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이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거나 뭐 기타 고소득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조금 더 폭넓게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그런 파격적인 생계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라서 뭐 부산이라든지 수원회생법원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걸로 보여지고, 채무자분들께서 더욱더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수월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